네, 사전 투표하려고 3시에 일어나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와우. 네. 자, 사전 투표로 이 초반 기선 제압, 네, 찢어버립시다. 찢어버립시다, 우리가. 확! 이번에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국민들의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려버린 저들을 반드시 응징합시다. 사전 투표, 압도적인 사전 투표율로 저들을 응징합시다. 네. 찢어버립시다, 그냥. 네. 쟤네들이 맨날 이재명 후보 보고 찢찢찢 하는데요. 진짜 이재명 청와대 한번 심어가지고, 진짜 이 적폐들 시원하게 찢어버립시다, 진짜. 네. 자, 자, 잠시 좀 집중해 주시고요. 거의 뭐 최초 공개인 것 같습니다. 썬데이 저널은 그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급하게 채널을 만드신 것으로 보이고요. 자, 3개의 영상이 하루 만에 올라왔습니다. 윤석열의 육성 파일 최초 공개. 2개의 파일은 제가 방송 마치고 들려드릴 거고요. 지금 들려드릴 것은 육성 파일, 난 박영수와 30년 인연이다. 술친구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2개 파일은 박근혜는 내가 깜빵 보낸 거야. 뇌물죄로 엮어서 그럼 못 나오거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박근혜를 지가 엮어서 넣었다는 거죠.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미 일개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들 머리 위에서 놀았다. 그러니까 일전에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임기 5년 대통령이 뭐 대단하다고. 이 정부는 겁이 없어요, 겁이. 응? 감히 검찰을 이런 식이었잖아요. 임기 5년 대통령이 뭐 대단하다고. 이 정부가 겁이 없답니다. 그 정부의 행정부의 수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최종적으로 임명했는데 이 검사 나부랭이 새끼가 이 정부는 겁이 없답니다. 삼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새로운 검찰 권력을 검찰 세상을 만들겠다는 자가 국힘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자, 최초 공개. 입만 열면 거짓말. 검사 시절 윤석열의 충격 육성입니다. 썬데이 저널, 우리 미주 썬데이 저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큰일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허락을 득하지 못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공개하셨다고 믿고 저도 생방송에 공유하고 그리고 또 업로드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 저널, 미주 썬데이 저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의 육성 파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부장 때 한 게 아니고 야 대구 초입 96년에 강릉지청을 했는데 20년 됐지 근데 변호사고 7년 방위지청장 혼자 그 사이야 강릉 선생이 강릉 권리 좋잖아 그래서 몇 번 놀러 왔어요 그래도 뭐 수가 없죠 이제 검사도 다 가족이잖아 나만 미워니까 청장님이 자기는 지인들이 가까운 사람들고 그냥 뭐 졸리야 이러고 나가 내가 제일 편한 거야 그래서 나가서 검사를 알게 됐는데 이 양반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유검사 이러지 않아 내가 성녀라 알게 그래 강릉 있을 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주말에 한 2달에 한 번씩 우리 청장님이 야 오늘 박영수 만나러 왔는데 주말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은 야 오늘 내가 영수 만나러 왔는데 너 같이 가자 해가지고 서울 와서 저녁 좀 같이 먹고 검사들 한번 이렇게 나한테 많은 선배들이 잘 찾죠
그리고 또 10년 후에 중수부장. 그냥 중수부장과 연구관으로 만나고 거기에 가면은 양반씨. 나는 뭐 수사권 뭐 이런 거 추천 이런 거 솔직히 배당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난 내 나름대로 생각은 있는데 이제 검찰이 워낙 닥치질 해가지고 나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그 검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수사권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가 된다는 자체가 난 문제라고 봐. 원래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직접 손을 봐야 되는 거지. 경찰하고 쌈을 붙이는 건 안 되는 거야. 경찰은 경찰대로 문제고 검찰은 검찰대로 문제지. 검경을 쌈 붙여가지고 서로 견제하겠다는 발상이 예전부터 내가 나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법원은 검찰하고 싸움 붙이고 경찰은 검찰하고 싸움 붙여요. 정치. 우리나라의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해방 이후에 일제 때보다 더 강해졌어요. 전두환 정권 때도 집회, 시위 이런 거 지나가고 이런 길에서 정권 유지 차원에서 경찰을 굉장히 키워줬지만 그 경찰이 또 불안하니까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확실하게 풀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늘 경찰을 이용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을 이용해서 경찰을 견제시키는 이 일을 역대 정권이 해온 거야. 그러니까 검경이라는 수사권 문제도 검경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다가 접근을 해온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 응? 어디 경찰이 검사 보고 권력 내놓으라고. 야, 이 새끼 정말 위험하네요. 어디 경찰이 검찰 보고 권력을 내놓으라고 해? 야, 이거 정말 널리 알려야 되겠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어디 경찰이 검찰한테 수사권을 내놓으라 그래? 야, 이 새끼. 경찰하고 싸움 붙이는 거는 너무 오래된 수법이야.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하고 짧은 임기 동안에 검찰의 조직을 쥐고 있으니까 뭐하니까 경찰이라는 거는 늘 검사한테 엎어야 출세. 그렇게 망보를 놨어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검찰이라는 조직은 경찰하고 경쟁하는 조직이 아니야. 이건 소추권자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할 만한 가벌성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했을 때 순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추권을 행사하는 거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소추의 준비 과정이에요. 절대로 독립해서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무슨 황후나 이런 애들이 경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합니다. 경찰은 주어진 거 예산과 인력과 주어진 검찰에서 열심히 치안 유지하면 되는 조직이지. 이야, 진짜 지금 소름 돋았어요. 제가 방송 마치고 이 3개 영상 바로 제가 잠 안 자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본으로 올릴까요? 아니면 따로 올릴까요? 이거 선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얘기,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죠? 평소에 말하는 모습이 딱 그거네요. 검찰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이건데요. 어디 경찰이 검찰한테 권력을 내놓으라고 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검찰의 수사권은
어떠한 근거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나요? 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사는 원래 수사기관이 하는 거죠. 경찰이 하는 거죠. 또는 뭐 사안에 따라서 국수본이 될 수도 있고 따로 독립적으로 수사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기소권과 수사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강한 권력이 되는 거거든요. 한 조직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마음대로 하고 수사 종결도 마음대로 하고 수사 지휘도 마음대로 하고 모든 권력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조차도 검찰에 벌벌 떠는 겁니다. 사법부는 엄연히 상권분립의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입법, 국회,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있고 사법부도 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권분립 국가 아닙니까? 각각의 고유 권한이 있고 그것을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삼권분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 권력을 꿈꾸고 있죠. 검찰이 권력과 자본과 기득권에 기생하면서 그들의 힘을 키워왔고 그들의 배를 불려왔죠. 그런데 이제는 검찰이 스스로 권력이 되려고 합니다. 삼권 분립이 아닌 사권 분립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검찰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사권으로 돌아가서 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다. 자, 언제부터 검찰에게 수사권이 주어졌습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와 법과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독립이 되고 자주 독립이 되고 이 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려니까 수사권이라는 것도 막강한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니면 특별 경찰 조직 그러니까 수사청 그러니까 민정 경찰이 있고 뭐 수사청이 따로 있고 이렇게 그 할 수 있죠. 뭐 국가수사본부가 있듯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수사는 수사가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자들이 검찰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법무부의 외청, 법무부 아래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동네마다 있는 주민센터처럼 법적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검찰입니다. 그렇거든요. 원래 수사는 따로 하는 거예요. 왜? 검찰에게 기소권과 수사권, 뭐 수사 종결권, 수사 지휘권 모든 권력을 쥐어주면 부패하기 마련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래왔고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득권들이 권력들이 그들을 이용해왔잖아요. 근데 해방 이후에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의 깊은 트라우마가 있죠.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경찰 순사에 대한 강력한 그 경계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권이 막강한데 경찰에게 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검찰에게 주자. 명문화만 해놓자. 그래서 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임시로 해두자. 그게 검찰에게 수사권이 주어진 근거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90년도 초반까지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1987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근데 언제부터 검찰이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기 시작했느냐? 노태우, 범죄와의 전쟁,
90년. 그 범죄와의 전쟁 당시에 검찰이 대거 수사관을 뽑고 직접 수사를 감행합니다.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그래서 검찰이 그때부터 직접 수사를 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생겨나죠. 지금도 6천여 명의 검찰 수사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2,000명이 좀 넘죠. 2,300여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검찰 조직 자체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수사관까지. 10,000명이 좀 넘겠죠. 90년도 초에 범죄와의 전쟁 때 노태우 당시에 직접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기소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수사도 직접 해. 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죄 있는 놈들도 죄 없게 하고 죄 없는 놈도 잡아가둬서 별건 수사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네? 우리가 신이네? 대통령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네? 권력 위에서, 대통령 머리 위에서 우리가 군림할 수 있네? 기득권들과 자본 권력들과 정치 권력들은 검찰의 힘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부패를 막아주고 검사들은 죄 없는 자를 죄 있게 해서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잡아들여서 그들의 명성을 얻고 죄 있는 자를 죄 없게 해서 그들의 배를 불렸잖아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 검찰은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막대한 특혜를 줍니다. 세상에 청이잖아요. 검찰청이잖아요. 그런데 대검찰청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대법원 옆에다가 검찰청을 삐까번쩍하게 짓습니다. 대법원보다 실제로 조금 더 높아요. 우리도 니네들 못지않게 우리도 힘이 막강해. 그게 검사 조직이에요. 실제로 전관 범죄죠. 전관 예우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검찰 조직에 충성했던 자들은 첫 사건은 무조건 봐줍니다. 아이고 우리 선배님 우리 조직에 있을 때 고생하셨는데 아이고 무조건 봐드려야지. 그게 강남의 집 한 채 값이에요. 2, 30억. 그렇게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겁니다. 그게 전관 비리, 전관 범죄인 겁니다. 돈 있으면 무죄, 죄가 있어도 무죄. 돈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고 라면 몇 봉지를 훔쳐도 징역 3년을 받고 징역 6개월을 받고 수백억 수천억을 횡령하고 헤쳐먹어도 잠깐 들어갔다가 집행유예로 나오고 보석으로 나오고 가석방 돼서 나오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진짜 살이 떨립니다. 살기를 느낍니다. 어디 경찰이 검찰한테 권력을 나눠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은 지난 6월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질문하는 의원의 질문에 검찰개혁 찬성한다.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했죠. 개뻥이었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선 후보가 돼서 이 정권은 겁이 없다. 5년짜리 대통령, 그게 5년짜리 권력,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감히 검찰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곧 죽어도 국진당이다. 곧 죽어도 2번이다. 나는 무조건 윤석열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라도 지금 방송 듣고 계신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가족을 생각하시고 당신 자식들을 생각하십시오. 이재명 제2위 노무현 만듭시다. 네, 이재명은 선한정치님 소중한 응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어게인 2002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결집해서 반드시 이들을 응징해야 됩니다. 윤석열 그리고 아무런 명분 없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단일화 선언을 한 단일화라고 쓰고 야합이라고 읽습니다. 그 어떠한 명분도 제시하지 못한 이들을 우리가 응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질 자신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질 수 없습니다. 제가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저도 제 주변 사람들 밭을 갈겠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전화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다가가겠습니다. 괜히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져서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지인들, 가족들이 있으시죠? 마음을 열고 대화하십시오. 합시다. 우리 5일만 고생합시다. 그래서 절대로 이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우리 촛불들까요?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5일만 고생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웃읍시다. 함께 축배를 듭시다. 자, 이 사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미주 썬데이 저널에 감사를 드리고요. 자,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최초 공개된 파일을 지금 들려드렸고요. 예,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모두 올려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보고 윤석열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제가 이 한 파일만 들으려고 했는데 다 같이 들어봅시다. 지금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제가 오늘 방송 마치고 이 3개의 파일을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번째 파일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윤석열이 이미 일개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 권력들 머리 위에서 놀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들으시겠습니다. 네, 김진성님 방송 듣다가 이제 시간 돼서 사전 투표하러 갑니다 하셨습니다. 1번으로 가서 1번 이재명 후보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네, 지상파에서 한번 터트려 줘야 됩니다. 진짜 MBC 역할 한번 하십시오. 자, 2번째 영상. 미주 썬데이 저널에 감사합니다. 아까 돈 관리하는 회사 있거든. 그 은행에 입출자를 갖다가 김경준과 에리카 기부가 그 돈을 다 빼고. 그러니까 옵션을 매출에 돈 줄 게 없고, 옵션을 매출 투자자들 받아갈 돈이 없는 거지. 이명박이도 여기 다 쓴 돈을 한 200원 갖다가 알렸지. 피해자고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지. 피해자야. 지금 와서는 얘네들이 다 해먹은 거야. 미국에서 소송한 것도 있어.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얘들이 인출은 에리카 김이 해도 결국 에리카 김이 이 돈을 다 이명박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명박에도 사기의 공범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야. 그거는 아무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는 얘기고 이 돈을 빼고 수고하는 과정에서 이명박하고 사전에 조율된 것도 없고 하여튼 다수도 피해자라고 이게 이명박 돈이 하나 다 쓰고 그냥 이상은이가 되는 저게 이제 저 사건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명박이가 29살짜리 애한테 내다바에 당해갖고 저렇게 피해 입을 정도로 하고 사람이 가볍다. 누가 말하고 뭐 호기심 일는 거 있으면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박영선 의원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뭐 어디 같이 가면서 차 안에서 아니 우리 박 기자도 그 기자이시 박 기자도 좀 투자해 박 기자도 좀 투자해 뭐 이랬다는 거야. 자기가 BBK 적어가지고 BBK에다 돈을 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광범위하게 그냥 BBK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 당시에 그런
그리고 금융 그 구조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그 파이낸셜 스트럭처 제대로 보고 그때가 왜 무슨 뭐 닷컴 붐에다가 뭐 IT 붐에다가 저 외환위기 이후에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그런 붐이 일어날 때 이명박도 정신없이 올라가다 박은 건데 저런 잘한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는 과연 능력이 되느냐 이걸로 가야 됐어. 근데 이명박이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아예 낙마시켜버리려고 하다가 그건 아니다 내버리니까 모든 이슈가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명박이는 다른 법률을 받지도 않고 그런 죄가 없잖아. 털고 나간 거지. 노무현을 잡으려고 박영차를 잡겠다고 한 건데 박영차가 그걸 알고 딱 구속돼갖고 송치가 오자마자 구속되자마자 중수부에다가 영장 딱 떨어지니까 나 노무현 돌렸다 하는 거 했잖아. 검찰이 못할 거야 그냥 자기 상식으로는 그거는 최재경 수사기획관에 안동석 공수부장 시절에 그 진술을 노무현 돌렸다 진술을 했는데 최재경만 해도 정말 감각이 몰라. 욕심이 없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렵다. 위협되니까, 공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기획관이랑 싹 바꿔버려. 이명박 정부의 최대 패착이고, 그게 내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이 참 독자적으로 그렇지 않은 말이야. 이게,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참모진들의 정무력 능력이 좀 안 된다고 보는 거야. 네, 기가 막히네요. 자,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녹취, 육성, 윤석열의 녹취 하나 더 있습니다. 노무현을 잡으려고 했던 건데 박연차가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충격적입니다. 자, 나머지 가장 먼저 공개된 영상 5분 40초짜리입니다. 네, 18시간 전에 공개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미주 썬데이 저널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세 개의 파일을 옮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허락을 득하지 못했지만 저도 방송 마치고 바로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보시고 윤석열의 실체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주 썬데이 저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파일, 가장 먼저 공개된 파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사를 해나가면서 그 수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잖아. 아래에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수사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 제일 좋은 거는 검찰이 다 해야 되는데 특별검사까지 할 때 좀 잘해서 뇌물로 엮으면 되는 거예요. 뇌물로 좀 엮어가지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다 지금 김수남 부총장이 TK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차피 일을 했으니까 저 머리는 가는데 자, 여기 보이십니까? 뇌물죄로 좀 엮어서 엮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버리는 카드인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서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신 차려. 누가 검찰총 2084님 정신 차릴게요. 그래서 윤석열의 실체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당신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특정 세력들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없으나 저도 민주진보진영,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유튜버보다 통렬하게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도 많은 공격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2084님께서 정신 차리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민주진영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대선은 이기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겨놓고 문재인과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정부의 공과 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재명이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새로운 정치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생각 없는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말 짧게 하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말 짧게 하지 마세요. 자, 계속 듣겠습니다. 박근혜를 좀 중심으로서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TK 보수 세력들의 시간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 잠시만. 박근혜가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니까 이제는 박근혜와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그래서 뇌물을 넣어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국회 범죄를 이렇게 조사도 안 받고 이렇게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이 할 수가 없거든. 진술 다 받아가지고 다 덮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저거는 뇌물로 엮지를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시로 엮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뇌물로 엮어서 엮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지들이 상황이에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권력도 무섭지 않고 권력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 검찰 권력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 대통령 머리 위에, 권력 위에 군림한다 라는 거죠. 수시로 엮는다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에 묻혀온 범위에서 검찰은 이제 이거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백신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상황에 됐으면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야당에 나가도 이거 우리 제대로 수할 테니까 특검 운운하지 마라. 응? 하는 거 봐라. 이거 여기서 이거 안 끝나겠는데. 난 그거 벌써 재단법인에 딱 보니까 그림이 쭉 그려지는 뜻이에. 뇌물은 재단법인을 받았고. 원래 재단 하던 사람이잖아. 직업이 원래 재단 운영이잖아. 뭐 유경재단, 뭐 영양제재단, 뭐 이런 거. 직업이 원래 직업이 원래 재단 아니야 재단. 그래서 송희영이 가지고 이제 흔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내가 당연히 이 여권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구나 딱 싶더만.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조선일보가 싸우면은 저거는 그냥 붕괴를 막 의미한다. 그냥 저희 대통령이 나서 딱 조정을 해야 되거든. 그게 참 사람들은 오경우가 천하의 안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글쎄 김기춘에 대해서 그런 평가 내리는 거는 나도 그 사람 잘 모르고 유신 때 중앙정부 수사국장 사람이 고문도 많이 하고 했다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서바이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 대한민국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우병우는 어떻게 다 저팔에 끼어가지고 아까운 사람이야. 진짜 그 서울에 그 내려오라고 그 전달했을 때 그때 내려갔으면 지금까지도 안 왔을 텐데요. 그럼 박근혜는 멀쩡했지. 박근혜는 멀쩡했지. 그랬을 수 있다. 되게 자, 지금 방금 제가 들어보니까 소주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나네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술자리가 확실하네요. 뭐 윤석열이 술을 좋아하는 거야. 뭐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어서 아실 텐데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몰래 녹음을 했네요. 그죠? 술잔 부딪히는 소리 들으셨나요,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이런 게 다 들립니다. 그때 내려갔으면 지금까지도 안 왔을 텐데요. 그럼 박근혜는 멀쩡했지. 박근혜는 멀쩡했지. 그랬을 수 있다. 되게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 들으셨죠? 맥주잔이 아닌 소주잔 소리 들으셨죠? 고용 때 이성환이가 최초 제보자들 아니야. 네. 걔들이 조선일보랑 청와대랑 싸우는 거를 보고 조선에다가 준 거야. 근데 저 싸움이 신속히 종결됐으면 못 줬어. 네. 왜냐면 저거는 최순실 인연이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인연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조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놈들이 워낙 세니까 조금 더 있다가 정권 말기나 돼서 꺼냈을지 몰라요. 근데 저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의 궁지에 딱 몰리는 것 같으니까 추가 보도가 쫙쫙 안 나오잖아.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입니다. 갑자기 머리털이 막 쭈뼛쭈뼛 섭니다. 지금 최순실 뭐 인연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저는 그 선라이즈 게이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슈퍼마린 종합물류 이성열 대표가 출연하셔서 또 여러분들께 도움을 호소하셨고 그 이성열 대표가 당했던 일에 대해서 김건희의 고모부 장진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제가 이성열 대표를 모셔서 이성열 대표가 당한 것 그리고 이성열 대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보하고 고발하고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성열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심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라이즈라는 평택항에 있는 그 선라이즈 회사. 선라이즈는 미주 언론사가 아니고요. 미주 언론사가 선라이즈라는 언론사가 있습니까? 선데이 저널 아닙니까? 선데이 저널이 미주 언론사고요. 선라이즈라는 회사는 평택항의 자유경제구역에 들어와 있는 국내 유일의 식품 가공 재수출 업체로 자유경제구역의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후에도 이전에도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선라이즈는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재수출을 하는 목적으로 거기에 들어갔는데요. 그것도 특혜로 의심이 되는데 이들이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서 자발적으로 관세를 신고하고 하면서 관세 포탈을 합니다.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세청, 검찰, 식약처, 식물검역소 같은 이런 장벽, 월을 칩니다. 장벽을 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국 국민들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잖아요. 근데 원물을 그대로 수입하면 보통 농산물이 380%, 뭐 400%, 600%, 심지어는 퀴노아 같은 거는 관세가 1000%입니다. 1000만 원어치의 퀴노아를 수입을 하면 1억의 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들은 검찰도 자기 편, 관세청도 자기 편, 식약처, 식물검역소, 무슨 납, 카드뮴 이런 검사 모두 무사패스합니다. 심지어 밀수까지 합니다. 몰래 빼돌립니다. 관세 포탈합니다. 그러면서 몰래 빼돌려서 국내 대기업, 대표적으로 농심, 국내 대기업들의 유통을 합니다. 밀수를 해서.
그게 또 일부는 국산으로 둔갑돼서 수출되기도 하고 국산으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엄청난 막대한 금액의 이익을 취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 당시에 슈퍼마린 종합물류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건실한 사업가가 보세 창고를 하는 관세청의 업무를 대신해서 그만큼 공신력이 있어야 되겠죠. 밀수 검사하고 이런 걸 하는 슈퍼마린 종합물류 이성열 대표가 이 상황을 보니까 선라이즈의 불법 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관세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자료 보내고 청와대 신문고에 신고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들의 불법 사실들이 밝혀지고 이성열 대표가 공익신고자가 된 것은요. 본인 문제도 있지만 아니 선라이즈가 저렇게 하는 짓거리들이 전부 다 한편이 돼가지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농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식탁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일부는 또 국산으로 둔갑돼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우리 국내 농민들이 다 죽어납니다. 그리고 평택항에 물류하는 사람, 운송하는 사람, 보세 창고하는 사람, 창고 보관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모두가 짬짬이가 돼서 이 생태계를 다 교란시키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 시장을 다 망치고 여러 회사들을 도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성열 대표가 계속해서 고발하고 신고한 겁니다. 근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성열 대표가 타겟이 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태경농산, 농심의 자회사 또는 모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심하고 같은 마크를 쓰는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경농산이 농심의 스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자들이 자기들 물건이라고 우기면서 이성열 대표를 고발하고 이성열 대표의 동생을 고발합니다. 특검으로 박근혜 탄핵 축배를 들더니 이제 와서 도리운을 까는 건 정상임. 그리고 저 닥쳐주세요 제발. 예? 중요한 얘기하는데 좀 닥쳐주세요. 슈퍼챗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좀 닥치세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앉았는데 2만원도 아니고 2천원 쏘면서 그 쓰잘데기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성열 대표를 고소를 하고 그래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1심에서요 검사가요 7년 구형했습니다. 모두가 조작된 사건입니다. 이익은 딴 놈들이 받는데 모두가 이성열 대표가 시켰다고 하면서 모든 범죄 혐의를 이성열에게 씌우고 있습니다. 검사가 7년 구형했고요. 재판부가 검찰 측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해버립니다. 변호인 측의 증언, 변호인 측의 반박을 모두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3년, 1심에서 3년 선고했어요. 법정 구속은 안 한답니다. 참 많이도 봐주죠. 그래서 지금 이성열 대표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데요. 비용이 많이 드나 봅니다. 수천만 원이 드나 봅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틀 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겁니다. 근데 2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명단을 받아서 일일이 제가 커뮤니티에 감사 인사를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도움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이성열 대표와 인연녀를 알아왔지만요. 정말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억울한 일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성열 대표는 개인의 손해보다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만들고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근데요, 이성열 대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앞으로 밝혀나가야 되겠죠.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는 한 개인의 회사가 아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있기 전에 최순실의 그림자가 거기에 드리워져 있고, 실제로 이성열 대표는 2000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선라이즈 회사 회장실에서. 그런데요, 지금 윤석열이 최순실 그년 이렇게 얘기하죠. 이성열 대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순실의 비자금 창고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최순실이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이 선라이즈를 윤석열, 최은순, 처 일가들이 이것들을 무혈 입성하여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성열 대표는 본인이 증언합니다. 김건희의 막내 고모부 장진호에게 사기를 당했고 장진호가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내 회사 창고 뺏기고 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땅도 강탈당하고 그러면서 장진호가 내 조카 사위가 검사인데 라고 하면서 결국 연결해 준 것이 장진호의 와이프 김혜선 목사, 얼마 전에 평화나무에서 인터뷰했죠. 권재현 기자한테 욕설하고. 둘이 부부입니다. 김건희의 고모입니다. 김혜섭 목사랍니다. 이 두 사람이 이성열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감옥에 한 1, 20년 넣으려고 한 거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은순과 통화도 했고요. 그 당시에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회장님, 자기 사위가 검사라고 하니까 이제 내 억울했던 일이 이 윤석열을 통해서 내 억울함이 밝혀지겠구나. 고발 사실, 알고 있는 것들 다 제보했답니다. 최은순에게 팩스로.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성열 대표의 무고함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 이성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나한테 그것을 요청했던 거더라 라고 주장합니다. 제 설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라이즈 게이트를 계속해서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거대한 권력입니다. 윤석열도 얘기하잖아요. 최은순, 그년이? 라고 하는데 그 인간들의 힘이 너무 세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다시 들려드릴 텐데 이렇게 또 연관이 되어 보입니다. 반드시 선라이즈 게이트를 고발하고 그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고발하고 죗값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이성열 대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어요. 반드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 찾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정말 저는 지금 살이 떨립니다. 이 윤석열의 말에서 뭔가 강력한 촉이 왔습니다. 최순실 그년이라고 했죠. 최은순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은순은 윤석열의 장모고요. 최순실 그년이라고 했죠. 자, 그 부분 다시 들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쉬운가요? 그래서 제가 선라이즈 게이트를 이성열 대표의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성열 대표를 돕고자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팔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른 유튜버라든지 채널에서도 이것을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성열 대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알려야 됩니다. 이성열 대표를 살려야 됩니다. 공익신고자를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그 가족 일가를 정말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요 조금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들으시겠어요? 제가 너무 말이 길었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싸우는 거를 보고 조선에다가 준 거야. 잘 안 들리시면 아래쪽에 자막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로드 할 때는 음성을 좀 더 증폭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싸움이 신속히 종결됐으면 못 줬어. 왜냐면 저거는 최순실 인연이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인연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조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놈들이 워낙 세니까 조금 더 있다가 정권 말기나 돼서 꺼내시킨 거예요. 근데 저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의 궁지에 딱 몰리는 것 같으니까 추가 보도가 쫙쫙 안 나오잖아. 그 문재인 정부는 자기 정부에서 대통령을 구속기로 게 아니야. 아니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했다. 상당히 부담이 많지만 저도 자기가 행정하는 잘못하는데 특검수사기관을 연장 걸어주고 검사 탄핵을 늘려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처리를 특별검사가 나눠줘야 돼. 자, 이 부분은 제가 입을 안 댈 수가 없네요. 여기에 보면 자, 여기 들어보시면 여기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 게 상당히 부담이 많죠. 이렇게 하네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정부 아닙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를 기소했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행정부의 수반이 기소를 합니까? 지금 이 시킨 명백하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했다. 상당히 부담이 많지만 저도 자기가 행정하는 잘못하는데 특검수사기관을 연장 걸어주고 검사 탄핵을 늘려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처리를 특별검사가 나눠줘야 돼. 오늘 검찰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그 양반이 공안 이런 것만 해봐가지고 그런 검찰 사건이 법정에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는 컨셉이 없는. 자, 여기까지이고요. 아, 정말 소름이 확 돋네요. 이 내용을 다시 들어보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 그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여러분 윤, 아니 단일화를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역풍이 분다. 그리고 이미 역풍이 불고 있고 거대한 바람이 돼서 반드시 명분 없는 저 단일화라고 쓰고 야합이라고 읽는 국민을 우롱하는 짓거리를 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응징할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불안해하지 마시라. 우리 국민들 무지하지 않다. 거대한 역풍이 되어서 반드시 저 기득권 세력들을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항상 역사는 민중들이 만들어왔다.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왔다. 기득권이 아닌 시민 권력이 항상 역사를 바꿔왔다. 이번에도 그래야 할 것이다. 2002년도에 노무현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희망돼지가 노란 풍선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도 그때와 흡사하다. 우리가 어게인 2002를 외치자.
반드시 시민 권력이 주권자 시민이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5일 동안 조금만 힘을 내시자. 조금 덜 자고서라도 내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화하자. 진심을 다해서 설득하자.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사전투표 최소한 30%, 35%까지 사전투표를 끌어올리고 기선 제압하자. 다시는 저들에게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5일만 고생하자. 그리고 9일, 10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촉표를 들자. 그 얘기를 지금 6시간 반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해드리고 여러분 전화 인터뷰 듣고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 위로해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시급하네요. 이 내용. 그래서 조금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사전투표장에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방송 마치고 업로드하고 사전투표하러 갔다 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내가 투표장에 나가야 이깁니다. 내 지인들을 가족들을 투표장에 데리고 가야 이깁니다.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5일만 고생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5년을 후회하지 말고 정말 이재명과 함께 성공한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성공한 정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마음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오늘 방송으로 조금의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9일에 3월 10일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의 신분이 되는 그 순간 오늘 이 방송이 주권자 시민들의 성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 집니다.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저것들이 국민을 뭘로 보고 채널 환영합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우롱합니까? 주권자 시민을 우롱한 거죠.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한 거죠. 어떠한 명분도 없이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요? 윤석열이 안철수가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미 거대한 바람이 돼서 지금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더 클 겁니다. 저는요, 안철수의 단일화 이슈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이기더라도 큰 차이로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한 3% 전후 본다.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 안철수의 포기로 인해서 저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만만하지 않거든요. 바보 아니거든요. 5일만 고생합시다. 5년을 다리 쭉 뻗고 잡시다. 주권자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한 분 한 분 전화해 주십시오. 투표 동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전투표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록수 불러드리고요. 조금 급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지만 상록수 불러드리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3개의 영상 아까 카톡으로 나눌 수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3개의 영상을 제가 음성 증폭하고 한 1시간 안에 3개를 다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윤석열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게 밭을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전히 윤석열을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분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이게 윤석열의 육성이야. 이게 윤석열의 실체야. 너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들어봐. 누가 박근혜를 잡아넣은지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게 박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록수 불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석 부를게요.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출석은 불러야죠. 자, 상록수. 자, 오늘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지금 저한테 문자 주셨는데 오늘 전화 참여 안 되신 분들 죄송합니다. 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급하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기회에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저자님 투표하러 갑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네, 정한님 고맙습니다. 네, 선한 정치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조유진님, 가을님 고맙습니다. 5일만 힘냅시다. 저들의 푸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네, 우리 독자 길치TV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현 상황, 투표장 상황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투표하러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이정아님, 왜 진보는 늘 힘들어야 할까요? 그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언제 쉽게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주권자 시민인 우리는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하니까요, 피곤한 줄도 모르겠어요.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가 끝내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정말 피곤한 일정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살짝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근데요, 지금 7시간 가까이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단 한순간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쳐주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저도 이 3개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바로 사전투표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5일만 고생하면 됩니다. 5일만 더 고생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고 투표장에 나가서 5년을 발 뻗고 편하게 이재명과 함께 성공한 정부를 향해서 나와 내 가족의 꿈이 실현되는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5일만 고생하십시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우리 식품방송의 트레이드마크인 출석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참 독특한 방송이네. 이게 도대체 시사 정치 방송인지 음악 방송인지 분간이 안 되실 거예요.